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은요. 화면에는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 있지만 저는 지난주 잭슨 홀의 진짜 주인공은 일본 중앙은행이었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여러분 이게 묻혔는데 일본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돌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관심은 잭슨 홀의 파월 또 오늘 저희도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분석을 했고요. 이제 파월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가는 짧고 그렇죠? 이별은 뭐 짧고 사랑은 길도 뭐 그런 게 반대인가 했지만 물가는 짧은 단기 위험이고 이 고용이 망가지면 이건 장기적인 위험이 되기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자기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신경 쓰겠다. 이제 이 발언 나오면서 증시가 그대로 날아갔고요. 기술주 그대로 갔고요. 코인도 급등을 하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빠지긴 했지만은요. 자, 그러나 자산 시장에 앞으로 이번 주에 진짜 영향을 줄 발언들은 잭슨 홀의 이 제롬 파월보다는 우에다 가지오 바로 일본 중앙은행 총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발언한 다음에 이 가지오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우에다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일본에 지금 보니까 대기업은 이미 임금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중소기업도 임금을 올리고 있고 일반 단기 알바들도 임금을 올리고 있고 임금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왜 임금을 올리겠습니까?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많은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려는 사람들보다 이걸 우리가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계속되게 된다면 임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이 귀하니까 그렇다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BOJ, 일본 중앙은행이 출동하겠다. 그래서 이 우에다 총재가 지금의 이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 이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도 맞고 임금도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우회적으로 말했죠. 이게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의 일본의 이 기준금리 흐름들을 보면은요. 작년 이제 그 9월에 사실상 금리 인하를 선언을 하고 금리를 쭉 내리다가 인상을 선언을 하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올라가고 올 1월부터 올라가고 그러다가 0.5%까지 올라오게 됐었죠. 특히 이제 작년 보면은 무려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다 뒤엎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저게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 정책금리의 추이입니다. 저때 1990년 보이시죠? 89년, 90년. 저게 이제 소위 말한 일본 주식시장, 이 버블 붕괴의 핵심이었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흥청망청되다가 90년대 느닷없이 BOJ가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때 증시 폭락, 부동산 폭락하게 되면서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금리를 꾸준히 내립니다. 그러면서 95년, 2000년, 2010년 그야말로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에 보내게 되고 심지어 2015년에 가게 되면 이제 아베가 등장을 했죠. 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그걸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선언하게 됐고 0.25, 0.5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발언을 보면 이제 0.75까지 아마도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또 0.75 아니겠습니까? 이 레벨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자, 그런데 일본이 금리 올리는 게 뭐? 이게 왜 그 발언이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엔화가 완벽한 강세로 돌입한다는 거고요. 이건 결국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의미하는 거죠. 왜? 저기 표를 보시겠지만 그동안에 저금리, 뭐 제로금리, 아예 마이너스 금리니까 엔화를 잔뜩 빌려다가 투자를 하는 이 캐리 트레이드가 정말 컸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일본이 금리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제 엔캐리의 청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 초를 보게 되면 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대 이런 우려로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고 우리 8월 3일이었었나요? 하루에 8%가 떨어지는 코스피가 대폭락의 흐름도 나왔던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잠잠하잖아요. 왜 엔캐리 이야기를 안 하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엔캐리, 즉 엔화 자금, 캐리 자금의 청산이 된과 동시에 엔화가 초강세로 바뀌면서 달러 약세에 따른 달러 캐리가 지금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의 청산의 자금을 달러 캐리가 이제 완화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자산 시장에 큰 의미가 요동을 치지 않는 겁니다. 왜 달러 캐리냐? 이거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기 때문인데
잘 보면 자산시장 중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실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 그동안에 저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이 어디로 많이 갔냐? 원자재로도 거의 안 가고 대부분이 미 증시로 갔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엔캐리가 청산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돈이 있었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 증시는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엔캐리는 엔자금은 엔화로 돌아오죠, 일본으로. 근데 달러 캐리가 출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 달러 약세로 나오는 자금들은 선진 증시로 안 가고 중국, 한국 같은 이머징 증시로 간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번에 엔캐리 청산, 달러 캐리 시작이 되는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실은 우리에게는 나쁠 것이 없다. 가령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오면서 K 증시에는 나름 괜찮은 오히려 호재인 자금이 될 텐데, 어디가 가장 돋보이느냐?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K 자동차가 왜 그러냐? 품목별 관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똑같이 우리랑 관세를 맞는 데뿐만 아니라 엔화가 강세, 그것도 초강세의 시작이 되잖아요.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이제 완벽하게 열고 완벽하게 이제 그 금리 인상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같은 품목별 관세에서도 일본 차보다 우세한 K 자동차가 저는 첫 번째 수혜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엔화 강세가 되면서 달러 약세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원화 강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위안화 강세로도 넘어오게 될 텐데, 위안화가 이제 강세가 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나오게 되느냐? 그동안에는 이 중국이 막 저가 물량을 막 내댔잖아요. 뭐 리튬도 저가, 뭐 태양광의 폴리실리콘도 저가, 화학 제품 다 저가, 철강 제품 다 저가로 내세웠는데, 위안화가 강세로 돌게 되면 그동안에 나왔던 이 중국발 소재의 저가 공급은 끝납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만드는 이 소재들이 비싸게 팔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쪽에서도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화학 정유입니다. 화학 정유에 이제 지난번에 금요일 날 화학의 지금 구조조정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중국의 저가 공세가 끝나게 되고 우리 K 화학에서 구조조정까지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화학 정유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 2010년대에 보면 그때 막 그 세계 금융위기 극복할 때 차화정 랠리라고 해서 눈 감았다 뜨면은 막 20%씩 올라갔던 일주일에 자동차 화학 정유 랠리가 있었거든요. 차화정이 오히려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저는 차화정 플러스 신재생도 볼 수가 있는 것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 또 2차 전지가 같은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더 이상 저가 물량을 쏟아내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태양광, 폴리실리콘, 2차 전지의 소재들이 상당히 이번에 일본 금리 인상에 따라서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뭐 2차 전지, 트럼프가 전기차 미워하잖아, 태양광 풍력, 트럼프가 이제 미워하잖아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약달러 강위안, 이 위안화 절상이 스스로에게는 자충수, 그러니까 신재생 전기차의 미움에는 자충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신재생과 전기차도 차화정과 함께 숨통을 트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말하지만 뭐 2차 전지 또 신재생, 트럼프가 아무리 미워해도요,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저가 물량 공급 못하면 여기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늘 보여드린 이게 WTI 원유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선을 늘 거두고 있죠. 두 개. 여기가 하나가 1차적으로 65달러에서 들어오는, 그 다음에 70달러를 넘어서 여기 70에서 75, 여기만 뚫고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 저는 의외로 트럼프의 반값 유가가 대실패로 가면서 이 유가의 이제 시세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WTI에. 특히 이 파라볼릭에서 지금 마지막에서 요거를 깨고 내려오지 못하고 파라볼릭 밑에서 걸리고, 실은 이제 지난주 주봉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1차적으로 68에서 70, 요 여기를 뚫고 여기 의문에 있는 요 사이를 한 가을에 뚫고만 올라가게 된다면 유가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화정 그리고 신재생 2차 전지까지가 오히려 역발상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잭슨홀의 숨은 이벤트였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확정이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